11월 10일입니다. 초보에게 올리는 동영상입니다. 몇 번째는 내가 찾아보고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. 그러고 내일은 제가 방송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. 이제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, 이제 예비 제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대구 오시갖고 저를 면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은 방송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. 그래서 뭐 만나고 나서 뵙고 나서 동영상을 올리든지 그건 모르겠는데, 여건이 안 되면 내일은 심하게 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. 오늘 동영상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. 모레 올릴게요. 자, 초보에게 드리는 언급 하나를 드리면, 여러분들 분할 매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던데, 그 분할 매수를 하는 그를 따로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. 왜 그러면 이 전략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예를 하나, 그래서 다르단 말이다. 그래서 분할 매수를 위한 베이직 패턴, 베이직 방식이 나오는 중에서 제가 현금이 50%를 유지를 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. 그죠? 이야기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볼락해요. 지금도 현금, 그러니까 2000 하여튼 간에 그래, 이런 것들을 위한 바탕이 되는 게 뭐 하면, 자, 1년에 한 차례 이상 마이너스 10% 장은 나온다 하는 걸 까먹으면 안 돼. 그러니까 마이너스 10% 장이 나오는 거가 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이래 보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지. 아무리 대상승을 하고 있어도 이거 장은 나올 수 있고, 또 하락을 하고 있어도 이 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2670에서 지금이 2403 뭐 이렇거든, 현재 코스피가. 그리고 이게 거의 한 10% 빠졌잖아. 이런 경우들이 장에서는 수시로 나타난다 하는 걸 까먹으면 안 돼. 코스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는 거야. 그런데 있잖아요. 자,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 하면, 코스피가 10% 빠지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20에서 50%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. 그게 뭔 말이고 하면, 우량 대형주들,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이 형태를 안 띄는데, 그거를 제외한 거를 내가 잡주라고 표현을 하면, 잡주들은, 잡주는 그 의미다. 삼성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가 아닌 이상은 코스피 기준으로 10%가 빠지면 20%가 평균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맞아. 이때 보통 우선주들은 잘 안 빠지거든. 뭐 KT나 그런 종목들, 뭐 SK텔레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게 빠지지. 방어주 성격이 있으니까.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20%가 빠지는 장이 나온다 이 말이다. 그러고 50% 빠지는 종목도 나와요. 특히 간다카다락 하는 게 이 장에 들어가 버리면 반동갈이 나는 수들이 많지. 이까지 알아듣겠잖아. 그러니까 2670일 때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라, 뭐를 10% 빠지는 장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각오하는 거라. 지금의 장에서 예를 들어서 2500이 형성됐다 치자. 뭐 몇 달 뒤에 그래도 10% 빠지는 장은 가능한 거라. 2250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지. 그런 것들은 장의 대세와 장의 방향성과 관계없이 나타난다.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은, 거의 나타났으니까 어떤 기간에든 간에 1년에 한 차례 정도 나타났다는 거는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과는 관계가 없이 10% 하락장은 가능하다는 거지. 그런데 임팩이 들어왔는 경우에, 그러니까 상승 임팩이 들어오면은 10% 장이 그 해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, 상승 임팩이 강하지도 않고 하락 임팩이 강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럼 임팩이 없는 거야. 그거는.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0% 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돼. 그 턴이 지금 현재 장에 2403에서 이 장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라.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나 초보분들이 특히
이 장에 대해서 죽을락 하는 거를 턴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면서 이해를 못해요. 이해를 못한다는 표현은 뭐가면, 이해를 한다는 말은 뭐하면 몰라서 아마 그렇겠지. 근데 턴의 입장에서는 이런 장이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라는 거지. 여기까지 알아듣겠죠.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거는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10% 하락장은 얼마든지 일어난다 하는 걸 까먹으면 안 돼. 이게 1번이야. 2번은 뭐라카노? 잡주인 경우에는 20% 하락도 일어난다고. 이게 10% 하락이 되면.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는 반동가리가 나는 장이 종목이 튀어나온다는 걸 명심을 해야 되는 거야. 이거 알아듣겠습니까? 그래서 큰 전제, 주식을 처음 배울 때 이건 내가 대고 하는 예비제자를 위한 어떤 그것도 돼요. 그 수업도 되는데 그 많은 초보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이 마이너스 10% 장은 대세 상승이든 대세 하락이든 횡보장이든 간에 나올 수 있다 하는 걸 까먹으면 안 돼. 주식은 그런 거라고.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로 예전부터 수십 년간 증명되는 법칙입니다. 이 마이너스 10%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턴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. 이건 턴의 데이터입니다. 그러니까 현금 50%를 갖고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거는 옛날 유명한 선인이 말씀하셨는 거고, 이거는 턴의 이야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결국은 마이너스 10% 장이 주식에서는 가능하단 말이다. 코스피에서는 그 마이너스 10% 장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1번 잊으면 안 돼.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가면 이래 되면은 종목에서는 마이너스 20%에서 마이너스 50%까지 하락이 가능하다는 거야. 이까지 알아듣겠습니까? 그래 당연히 이 마이너스 10% 기준으로 본다면 2670에서 턴이 단기 고점이고 또 이 위험도 있단 말이다. 그리 당연히 여기서 현금을 70에서 90%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한 거야.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 또 2400에 왔을 때 하나도 흔들림이 없는 거야. 왜 그러니까 10% 하락했잖아. 그리고 재밌는 건 뭐지 하나 이야기를 다르게 하면 마이너스 10% 하락했는 경우에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. 10에서 약 한 마이너스 13% 정도로 보여. 15%까지는 잘 안 가. 요번에는 15%까지 갔는 것 같아. 정확해진 게는 모르겠어. 그런 것들이 있어.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건 뭐가마, 현금 비율을 50% 가져라 하는 거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. 데이터에 근거해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. 올인장이 일수가 없는 거지. 지금도 예를 들어서 아주 공격적으로 한다 해도 최소 현금은 30%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돼. 왜 그러나 하면 추가 5% 하락에서 5% 하락이 가능하다니까. 그리고 장에서는 간혹인데 20% 하락장이 튀나와. 그러면 이어서 또 날아가잖아. 500을 빼야 될까 이가. 그럼 2170 뭐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잖아. 이 위험성도 존재를 해. 이거는 자주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안 자주 일어나는 거야. 그렇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. 25%까지 가거든. 그래서 현재 지점에서 올인을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. 그리고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현금 비중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. 왜 그러면 이런 룰들에 갖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. 알아듣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을 유지를 안 하는 거는 내가 보니까 이 마이너스 10% 장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.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10% 장이 자주 나온다 하는 거야. 잊을만 하면 나와. 그걸 잊으면 안 돼. 그러고 한 번씩 임팩이 시기 들어오면 이 장이 나와. 25에서 30%가 가. 25%에서 30%가 가. 아시겠습니까? 25%에서 30%가 가는 장이면 2670 기준으로 20%면 이 가격이 튀어나온다니까. 그리고 이 가격도 얼마든지 가능해. 추가 임팩이 계속 들어오면. 그거는 오래된 통계에 있을 거래. 그래 10%는 확률적으로 높은 거고 이거에 대비해가 25%는 거는 확률적으로 낮지. 이건 일어나기가 힘들지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.
그 턴 같은 경우는 이 장에 대한 이런 가격에 대한 대비책은 항상 하는 거야. 항상 할 수밖에 없지.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. 그러고 이런 장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해. 그래야 주식을 잘 할 수 있는 거라. 알아듣겠습니까? 그거를 기본으로 가면서 장을 보면서 이런 데서도 팔아가 요번에 2000 얼마에서 2000 그러니까 2270에서 2500까지 갔을 때 여기서 바바박 팔았거든. 그리고 현금 비중을 이때 50%가 아니고 60에서 70%까지 늘겼어. 요번에 확 팔았거든.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도 여기서도 현금은 순간 70%를 갖고 여기서도 현금을 70%에 육박하게 가자. 오늘 또 현금이 50% 이상이야. 왜 그렇게 큰 종목 하나를 팔고 원유 인버터 팔고 뭐 하다 보니 그래 됐어. 그래서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숨어 있어. 사실은 큰 전략에 갖고 현금 50%를 유지하는 걸 계속 해야 될 뿐더러 왜 그렇게 마이너스 10%장 때문에 그래. 이까 알아듣겠습니까? 그러고 이 사이에서도 이제 이거는 실력이야. 이거는 이제 주식을 오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사이에서도 순간적으로 현금 70%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. 그래서 잔고의 올인은 잘 안 돼. 죽었다 깨도. 왜 그러면 처음부터도 그래 하고 2670일 때 마이너스 현금 70에서 90% 가졌다 카나 여기서 한 박치고 빡 올라올 때도 또 현금 비중을 거의 한 70%까지 육박시켰거든. 터는 그게 당연히 지금 사는 거지.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하는데 많은 초보들은 보면은 현금을 50% 가지는 거 이 자체가 안 돼. 안 돼. 2670에서도 현금 50%를 못 가지고 있어. 그거는 마이너스 10%에 대한 장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. 알아듣겠습니까? 지금은 마이너스 10%가 빠졌잖아. 그러면 앞으로 10%가 더 떨어지는 건 확률적으로 어려워. 그러나 그 전에 10%가 떨어지는 건 확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은 잊으면 안 돼. 1년에 한 차례 이상 나오는데 지금은 어떻냐면 1년에 두 차례도 나오고 세 차례도 나오고 막 그래. 장이 달라졌다고.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최소 아니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왔는데 혹은 안 나올 때도 있어. 조정이 10%가. 그런데 지금은 1년에 한 번, 두 번이 기본이야. 세 번도 일어날 것 같아. 이렇게 정신없단 말이다. 어떻게 현금 비중을 유지를 안 할 수 있겠노 하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. 그래서 그 현금 비중을 유지한다는 게 결국 분할의 개념이거든. 그런 거 아이가? 그 분할이라는 거는 현금 비중의 유지에 있고 현금 비중의 유지라는 거는 결국은 마이너스 10%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. 그리고 분할은 마이너스 10%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분할이 가능해지는 거야.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분할의 기법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란 말이다. 그래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. 어떤 분할의 아름다운 기법을 갖고 하면은 매매가 잘 될 거야. 그런 게 아니라고. 바래 이때는 70%를 가지고 내가 2511 때도 70%를 가졌잖아. 팔았단 말이다. 그럼 이 가격을 보면 말이 안 돼. 여도 70%, 여도 70%. 맞지? 그렇게 픽스드된 그 어떤 현금 비중이라고 하는 건 없어. 알겠습니까? 장에 따라가도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야. 현금 비중은. 그게 분할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. 알겠습니까? 그래서 다시 한번 각설을 해보면 분할을 잘 하려면 현금 비중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현금 비중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마이너스 10%장이나 마이너스 20% 또는 25%장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그게 가능해. 특히 마이너스 10%장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면 현금 50% 유지는 항상 해야 되는 거에 속하겠죠. 이까지 됩니까? 예, 마지막 각설 안 해보겠습니다. 조금 어렵게 들렸을 건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이야. 마이너스 10%장은 코스피장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나온다. 한 번. 근데 요새는 두 번에서 세 번 나오는 것 같아. 이건 요즘 상황이 이래 지금. 요즘 단타장이야. 해보면 이건 뭐 단타 말고는 할 게 없어. 옛날에는 한 번 정도 나왔어. 근데 요즘은 이게 단타장이야. 순간 막 또 우네. 그러면 현금 50% 유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. 현 지점에서도 2000 얼마냐 현금 50%를 유지를 못하겠으면 최소한 있잖아 2670에 갔을 때 현금을
최소 이때라도 현금을 늙을 줄은 알아야 돼. 근데 그것조차 지금 안 되고 있어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초보한테 드리는 충고는 마이너스 10%장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까먹지 마라. 이거 일어난다니까. 턴의 경험상 수십 년간 반복해 왔어 지금. 장이 상승을 하거나 장이 하락을 하거나 장이 횡보를 하든 어떤 장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0% 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체계라도 어느 정도는 세우셔야 된다. 근데 어째 고점이 됐는데 현금을 50%를 안 가지겠노. 그걸 명심을 하시고, 지금 같은 경우에 팁을 하나 더 주면 2400 아이가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많이 내려왔는 거야. 지금부터 또다시 10%가 빠질 수 있냐 하면 있어. 근데 확률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야. 근데 요즘 하도 자주 일어나니 이게 또 뭐 일어날 수도 있겠지. 그거를 턴이 잘 모르겠어. 요즘 장이 턴이 못 보던 장이거든. 지금은 대세 상승이 간에 장기 투자를 하자는 게 말이 안 돼. 워렌 버핏 방식이 하나도 안 통해. 지금 워렌 버핏 방식으로 하면 삼성도 사놓고 막 끝없이 가야 안 되나. 원래 삼성전자매도 어디 끝없이 가는 거 봤나? 우상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전에 한 10년간 반복됐던 2000에서 2600 이래 왔다 갔다 그랬다니까. 이래 주식이 계속 한 10년간 왔다 갔다 그랬는 이 장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 같아. 근데 이 속도가 더 빨라졌어 지금. 바바바바바. 그래 1년에 또 이걸 몇 번 이래 일어나고 있어. 근데 순발력이 떨어지면은 첫 번째가 뭐고, 현금 이제 마이너스 10% 장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, 턴의 기준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언제든지 일어났는데 지금은 한 번이 아니야. 3번쯤 일어나. 내년엔 5번 일어날지도 모르겠어. 장은 서서히 그래 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에 대한 생각들을 더 잘하는 게 좋을 거야. 특히 턴 같이 2000 얼마냐? 그러니까 2270에서 2500에 딱 갔을 때 그날 오후에, 그러고 그 다음 날 장이 빠진다 싶을 바로 던져보잖아. 지금 2400까지 100 빠졌잖아. 또 이것도 일주일도 안 걸렸어. 장이 이렇다니까 지금. 그 얼마나 순발력들이 요구하노. 그래서 현금 비중을 50%를 늘려라는 말도 되지만, 현금 비중을 50% 유지하는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분할이 되는 거거든. 근데 분할이 된다는 게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거고, 현금 비중을 유지하려면 마이너스 10% 장이나 마이너스 25% 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. 그래서 마지막 결론, 마이너스 10% 장은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일어난다 평균적으로. 에? 그러고 요즘은 이게 2번에서 3번까지 일어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, 25% 장은 확률적으로 10%보다는 어려운 거야. 그거 잘 안 일어나.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라. 더 자주 일어나. 1년에 한 번 정도씩 막 일어나는 것 같아. 보통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일어나거든, 25% 장이.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다시 현금 비중과 분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. 그거는 일종의 그 전략과 기법이기 때문에 내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못 하겠어. 사람마다 다르니까. 아시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장인데 그 주식을 왕창 사놓고 언젠가는 올라갈 거야, 그런 이야기는 그건 안 돼. 지금 10% 장도 아니야. 10%가 한 번 정도도 아니야. 2번, 3번씩 일어나고 있는 걸 까먹지 마라 하는 게 내가 초보에게 드리는 충고입니다. 됩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이요, 장은 마이너스 10% 장은 언제든지 가능하다. 1년에 한 번 일어나고, 요즘은 2번에서 3번 일어난다는 거 까먹지 말고, 25% 마이너스 장도 옛날에는 한 2년, 3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지금 거의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같아.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고, 주식에 그 어떤 조금씩 사가 장기적으로 시간과 승부를 보는 거는 지금 안 통한다 하는 걸 까먹지 마라. 고점이 되면 팔아주고 일부라도, 다시 저점이 되면 일부라도 사고, 뭐 그래 진행을 해야 돼. 턴같이 단타를. 두 가지 이야기인 거라. 10% 장도 수시로 일어나고 1년에 3번, 4번, 2번, 3번, 25% 장도 1년에 거의 한 번씩 일어나고, 이마에 자주 마이너스가 되는 가능성이 높아. 그 현금 비중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. 아시겠습니까? 그리고 단타를 하는 거 말고는 지금 장에서는 무슨 주식을 사놓고 장기적으로 간다, 가치 투자를 한다, 이 가치 투자가 되나 지금? 모든 거는 금리와 파월 이베 주디에 달려있는데 무슨 가치 투자가 될까요?
그러니까 어제 가치가 있었던 게 내일 가치가 없어. 이렇다 지금 장이. 여러분들이요. 뭐 메타버스하고 작년에 그랬잖아. 원래 AI 뭐 초전도체 뭐 2차 전지 전부 가치 조작했는 거 아이가. 뭐 이게 각광받는데 근데 좀만 지나면 각광 인기가 또 바뀌어. 너무너무 급박한데 그게 현재 장애 것 같아. 그걸 받아들여야지. 그래서 그 장기 투자를 한다는 뭐 3년에서 5년 덮어놓으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. 평단이 높으면 안 올라가겠지.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 거야. 10% 20% 장에 대해서 잘 생각해라 하는 거 알았시죠? 좀 자야 되겠다. 잘 모르겠는 분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봐. 그러면 자꾸 마음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해 봐. 그게 중요해. 참고에 끝.